안녕하세요. 강서양천 학원TV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 시 어떤 걸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때가 많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원장님들께서 자주 문의 주셨던 학원 및 교습소 시설 관련 Q&A 탑 7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실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학원의 면적과 구조인데요. 첫 번째로 면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은 그 종류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다른데요. 화면으로 살펴보실까요? 여기서 잠깐! 방금 화면에 나왔던 면적은 학원의 복도나 원장실과 같은 기타 면적을 모두 제외한 순수 강의실과 실습실 면적을 뜻합니다. 따라서 학원을 설립하실 때 충분한 면적 확보는 필수겠죠? 이와 달리 교습소는 정해진 강의실, 실습실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강의실과 실습실 면적에 따라 동시간대에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달라지는데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넓을수록 수용 인원이 늘어나니 인테리어를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교습소는 최대 9명까지만 교습이 가능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저희 강서양천 학원TV로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보습학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최근 강의실 총 면적을 72제곱미터로 맞춰서 인테리어를 완료했는데요.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분명 기준 면적 70제곱미터를 충족했는데 왜 설립이 안 되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원장님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아마 개별 강의실의 면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보습학원이나 어학원 같이 강의실로 구성된 학원의 경우 각각의 강의실 면적이 10제곱미터가 넘어야 합니다. 만약 9제곱미터 면적의 강의실이 8개가 있다면 강의실 총 면적은 72제곱미터가 되겠지만 학원으로 등록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 큰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측정한 면적과 교육청 담당자가 측정한 면적이 달라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교육청의 면적 측정 원칙은 바닥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가장 튀어나온 소위 말하는 걸레바지 사이 간격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둥이나 붙박이장 같이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도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면적을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 할 면적이 있습니다. 바로 단위시설 면적인데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단위시설이란 기본이 되는 하나의 시설 면적 단위인데요. 같은 건물 내에서 학원의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이더라도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동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시설 면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강의실, 실습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장실이나 교무실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단위시설의 면적 기준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건물의 1층, 2층에 하나의 보습학원을 설립하고 싶은 원장님이 계십니다. 1층에는 강의실 면적이 총 60제곱미터이고 2층에는 강의실 면적이 총 20제곱미터입니다. 1, 2층 전체 강의실 면적이 80제곱미터이니 보습학원 설립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2층의 강의실 면적이 단위시설 면적인 30제곱미터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층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01호와 105호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에 하나의 학원을 설립하신다면 각각 101호와 105호 모두 단위시설 면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학원을 설립할 때 강의실 면적과 총 면적만 충족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인테리어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학원의 구조를 결정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사가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강의실 문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이동한다면 수업에 방해가 되겠죠? 학원과 교습소 모두 강의실을 통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강의실은 별도의 복도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교습소의 경우 별도의 복도 없이 실로만 구분되어 있다면 강의실을 통해서는 오직 창고만 갈 수 있으니 실별 용도를 정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해 예시 평면도를 보여드릴게요. 최근 학원과 교습소 인테리어에 자주 등장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바로 폴딩 도어입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아이템이지만 아쉽게도 학원과 교습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폴딩 도어는 열어둘 경우 공간이 확장되고 닫을 경우 공간이 분리되어 수시로 시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폴딩 도어는 설치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가벽을 세우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공간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문까지 막혀 있고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벽이어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용 파티션이나 책장같이 이동 가능하거나 높이가 낮아 공간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시설은 가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학원 설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학원 설립이 안 되는 건물이 따로 있나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건물 용도와 건물 내 유해시설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와 더불어 건물 내 직통 계단이 반드시 2개 이상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해당 층의 모든 학원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 건물에 직통 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교습소의 경우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직통 계단이 반드시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층에 학원을 설립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만약 설립 예정인 어학원의 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기존에 같은 층에 있던 음악학원이 70제곱미터라면 모두 합쳐서 230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는 직통 계단이 2개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층에 학원이나 교습소가 많이 설립되어 있다면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장님들이 설립 예정인 건물의 학원 면적과 교습소 면적을 일일이 확인하시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강서양청 교육지원청으로 연락 주시면 해당 사항이 있으신지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의 번호로 문의 주세요.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위치나 시설을 변경하셔서 저희에게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치 변경과 시설 변경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위치 변경은 말 그대로 학원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이고 시설 변경은 학원의 주소는 그대로이지만 학원의 내부 구조가 바뀌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학원이 이사를 하거나 1층에 있었던 학원이 3층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위치 변경이 되겠죠. 위치 확장과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01호만을 사용하던 학원이 규모를 확장하여 101호와 102호를 모두 쓰게 되는 경우나 반대로 101호와 102호를 모두 사용하던 학원이 101호로 학원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도 모두 위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시설 변경은 학원의 주소는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의 내부 구조만 바뀌는 경우인데요. 강의실의 개수가 변동되거나 기존의 강의실이 교무실로 바뀌는 등 실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학원과 교습소 원장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Q&A 탑 7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